우리가 사는 지구의 생명체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종류는 물론이고 형태 역시 천차만별이죠. 이 중엔 진짜 이상하다 싶은 동물도 있는데요. 이 개복치도 그렇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 유선형의 길쭉한 몸이 상식인데 이 개복치는 사각형으로 완전히 상식을 벗어납니다. 심지어 위아래로 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도 많은데요. 최대 2톤까지 나가는 몸무게에 꼬리 지느러미도 없는 이 큰 몸을 아래 위 지느러미로만 움직이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특하다 못해 이상할 정도인 생김새는 귀상어 역시 못지 않은데요. 동물의 머리는 대개 둥글거나 세로로 긴 편인데 이 귀상어의 머리는 가로로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눈도 이 안끝에 있죠. 이런 머리로 어떻게 사나 싶지만 바다 밑바닥을 샅샅이 훑는 데에는 최적화된 눈입니다. 이 파리는 한술 더 떠 눈을 긴 자루 끝에 달고 있어 이름도 자루 눈 파리인데요. 이 자루가 길고 눈 사이가 넓을수록 넓게 볼 수 있어 매력적인 짝짓기 상태가 되죠. 많아야 10개 정도 갖고 있는 다리를 무려 1306개나 갖고 있는 노래기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하지만 다들 잘 살아가는 걸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은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진화해 먹이 사슬의 상층부에 위치한 척추동물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살아가는 환경과 방식이 다르면 생김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과 달리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이 약속이나 한 듯 거의 같은 형태로 갖고 있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눈인데요. 우리는 눈이 두 개인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습니다. 거미 같은 협각류나 갯가지 같은 갑각류는 눈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죠. 연체동물인 가리비는 무려 200개나 됩니다. 하지만 척추동물의 눈은 유전자 이상이나 필요하지 않아 태화된 게 아니라면 예외 없이 두 개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클롭스처럼 눈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눈을 가져도 되는데 왜 척추동물들은 눈을 두 개만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져보면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깁니다. 이 두 개의 눈은 대개 머리 앞이나 옆에 달려 있는데요. 왜 머리 앞뒤로 달린 눈은 없을까요?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넓고 다양한 생태계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어느 동물 하나쯤 앞뒤로 달린 눈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동물은 아예 없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일단 가장 진화한 척추동물이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는 건 이게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2개만 달아도 된다면 굳이 서너 개를 달 필요가 없죠. 낭비니까 말이죠. 생명체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되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생존에 방해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생명체의 눈은 5억 4,300만 년 전쯤 출현했는데요. 초기엔 다양한 눈이 있었습니다. 3개의 눈을 가졌던 킬린시아, 5개의 눈을 가졌던 오파비니아 등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눈이 2개인 동물에 비해 빠르게 멸종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에 눈이 하나인 척추동물이 없는 걸 보면 한 개의 눈은 더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하나인 동물은 없느냐?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절지동물 계통의 따개비 유생이나 척추동물의 먼 조상인 창고기처럼 무척추동물 중에는 눈이 하나인 동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들의 눈은 우리처럼 어떤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밝음과 어둠을 분간하는 용도여서 눈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개의 눈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5억 년 이상 유지되며 척추동물이 지금처럼 번성하도록 한 걸까요? 일단 눈이 하나면 단점이 너무 큽니다.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뒤를 보려면 몸을 완전히 돌려야 하죠. 생사를 좌우하는 쫓고 쫓기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2개의 눈으로 시야가 확 넓어지는 파노라마 시각을 가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사각지대가 생기긴 하지만 이건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눈을 머리 앞이나 옆에 두면 보아야 할 대상을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나 화면의 화소가 촘촘해지면 사진이나 이미지가 선명해지듯 두 눈의 시야가 겹쳐지면 대상을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림 속 짙은 부분이 그런 곳인데요. 여기를 양안 영역이라고 하고 이런 시각을 양안시 또는 스테레오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면 물체를 평면적인 2차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으로 인식하는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죠. 깊이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동물은 눈이 앞에 있고 어떤 동물은 옆에 있을까요? 이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앞에 있는 걸 정면 시각, 옆에 있는 걸 측면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눈의 위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식자인가 피식자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쫓기는 쪽, 즉 피식자라면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우선적인 게 있죠. 포식자라는 위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닥쳐오는가를 아는 겁니다. 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넓게 보는 측면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먹이를 쫓아야 하는 사냥꾼은 반대입니다. 넓은 시야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쫓아야 하는 먹잇감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같은 정확성이죠.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이 앞에 있습니다. 맹수나 맹금들이 다들 정면 시각인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나무와 나뭇잎이 우거져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많은 곳에선 이 정면 시각이 더 필요한데요. 측면 시각에 비해 훨씬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인 마크 첸기치에 의하면 효율이 6.5배나 됩니다. 이런 눈과 달리 바다에 사는 갑각류는 지금 보시는 갯가재처럼 대체로 눈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게 대체로 수평에 있는 육지와 달리 물속은 모든 방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넓게 봐야 하는 겁니다. 어안렌즈의 원형인 물고기와 개의 시야각이 약 160도 정도로 넓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러면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눈을 앞뒤로 배치해도 되는데 왜 이런 동물은 하나도 없을까요? 눈을 앞뒤로 두게 되면 시야가 중복되는 양안 영역이 생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약간 생긴다 해도 양측면에 생깁니다. 동물의 신체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양안 영역이 옆에 있으면 앞에 있는 것보다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정면 시각일까요? 인류의 옛 조상들은 숲속 나무 위에서 살며 잎과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잘 건너 다니고 잘 익은 과일을 찾아내려면 정확성이 높은 시각이 필요했죠. 600만 년 전 숲에서 나와 사냥꾼으로 전환한 후에는 더 그랬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류는 자연계 최고의 지능을 발전시킨 덕분에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시각 능력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요. 이 머그잔의 10시 방향에 작은 구슬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우리의 왼쪽 눈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오른쪽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눈으로 보면 구슬을 볼 수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신스케 시모조 교수와 하버드대의 켄 나카야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두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 뇌가 이걸 유추해 통일된 지각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눈이 분명히 봤으니 믿는 거죠. 창살 너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멜버른대의 제이슨 포르테 교수와 영국 노팅엄대의 조너선 퍼스 교수에 의하면 동물들은 창살로 분절된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을 지각하지만 우리의 발달된 뇌는 유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전한 얼굴을 그려냅니다. 이 저격수가 갈대숲 너머에 있는 건물의 전체 형태를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장애물 너머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을 개발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두 눈에는 이렇듯 그 생명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살아왔는가 하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사고로 한쪽 눈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 앞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 하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손이 더 멀리 가거나 미치지 못한 곳을 헤매게 되죠. 한쪽 눈을 가린 상태로 테니스나 탁구를 하면 이길 수 없는 것도 지금까지 말한 깊이 지각과 통일된 지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통일된 지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나뭇잎 같은 방해물들이 두 눈의 간격보다 좁은 환경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환경 조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더 이상 자연의 숲이 아니라 빌딩 숲이 되어가고 있고 시야를 가리는 것들 역시 두 눈의 간격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물 너머의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 능력은 갈수록 필요해지는데 역설적으로 이 능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학자 마크 챙기지가 조심스럽게 내놓은 미래 예측이 흥미로운데요. 장애물보다 두 눈 간격이 넓어야 한다면 먼 미래에는 이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귀상어나 자루 눈팔이 갯가지와 비슷하게 말이죠. 어떨까요? 진짜 이런 눈을 갖게 될까요?